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 플래닛 아임 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이슈도 하나하나씩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전략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종목을 가지고 종목 블라인드를 공개하곤 하죠. 근데 오늘도 이제 좋은 종목도 나와서 리뷰해 볼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르코스. 앞서 우리 용호상박의 종목이었는데 허반석 팀장이 또 가까운 거에 보니 이거 계속 좋을 종목이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계속 좋을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 36.82%. 지금 거의 대세 종목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플랫폼이 갖고 있었던 품절주의 느낌과 그리고 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에르코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식, 간편식 결국엔 이제 정책 테마로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시총이 다소 작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적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정책과 같은 이슈가 뒤에서 바람을 한번 불어준다면 대선이 이제 한 달 이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환매가 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잦아질 것이다. 그럼 이 안에서 투자자의 시선으로서는 먹거리를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옮겨 다니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리뷰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제가 입에 붙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세 저점에서 매수가 유효하다. 그리고 최근의 저점과 먼 이전의 저점을 같이 동그라미를 쳐보면 공통된 선이 지나가는데 그 선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를 한다는 것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렸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짧게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28,800원, 29,000원 수준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품절주이기 때문에 기회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에르코스인데 지금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가 순환매가 빨라질 수 있는 의미를 기억하셔서 여기서 수익을 30-40% 정도 달성을 했다면 또 다른 수익을 향해서 가시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에르코스의 보유자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나오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는 전략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반석 팀장이 에르코스 같은 좋은 종목 갖고 왔었으니까 오늘 또 기대가 커집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는 어떤 종목으로 갖고 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중장기라고 한다면은 뭔가 지금 좀 단기간에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다 좋다. 수혜가 있고 중장기라고 한다면 상승의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이슈라고 하니까 당연히 섹터로 물어보면 그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재건입니다. 재건. 그렇죠. 지금 또 휴전 모드 해서 재건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재건에 대해서는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재건주들? 네, 저는 매일경제 방송 나왔을 때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까지는 일단 우호적인 흐름들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서 말씀드렸었는데 대신에 이제 15일에 튀르키예에서 이 평화협정이 있는 만큼 제로 소멸로 또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은 몇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SG랑 또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기 이 정도가 사실 실질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진 다 테마로 엮여 있어서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볼 만한 섹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진짜 거기 가서 사무소를 차리고 재건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기업들이 좀 많이 갈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뭐 테마성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종목으로만 보는 겁니다. 팀장님은 대기업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면 좀 이제 가볍게 종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쪽을 전 늘 수직억으로 말씀해 주듯이 가볍게. 가볍게 간다. 반듯하지만 가볍게 가는 종목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SY 스틸텍. 그쵸. 요것도 뭐 거의 대장주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네. 그렇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4월달 저점에서도 SY 스틸텍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거래량이 붙고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에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국내 데크플레이트 전문 제조 기업이고 SY 그룹 계열사에서 건축 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가 SY 스틸텍이겠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젤렌스키와 푸틴의 휴전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중동 순방을 가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튀르키예에 가서 들렸다가 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분위기, 무드가 괜찮게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못 가진 게 무엇이냐? 뭐 재산도 많고요. 명예, 재력, 결혼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 가졌어요. 사람이 못 가진 게 뭔가 했을 때 노벨 평화상 그렇죠. 정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하는 모습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이슈가 한번 불이 붙는다면 강하게 붙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4월 중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그려졌고요. 4월 중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면 목표가 설정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1차 121선 그리고 나서는 9,000원에 대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상승에 대한 가능성 짧게 본다면 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재건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수혜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조금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보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4월 22일 화요일 말씀드리고 오늘 5월 13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900원 보겠습니다. 자, SY 스틸텍이었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9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관, 외인 동시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기회가 온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사실 기관 외국인이 동시 매수를 하고 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저는 HTS로 수급을 보면서 내가 좀 이런 걸 보면 늦지 않았나? 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외인 지금 수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4월 말부터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딱 지금 시기에 괜찮게 볼만한 섹터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가져왔는데 또 섹터 얘기해 네, 주셨습니다. 근데 또 너무 폭넓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좁히자면은 소부장 관련주 가지고 왔거든요. 그 네. 정도면 힌트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힌트가 안 되지 않나요? 소부장도 너무 많은데 어느 네. 쪽인지 또 소부장도 세 개잖아요. 네, 장비입니다. 장비다. 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반도체 하면 장비가 가장 핫하고 HBM 때문에도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비는 여전히 좋죠?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비가 그래도 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조금 늦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오, 그래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지금 올라갔다가 잠깐 빠진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을 때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삼성전자 저가 매력도에 대한 구간들이 나타난다면 장비, 대형주, 그럼 소형주 중에서도 소재랑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쪽에서 그리고 그쵸? 나서 장비 단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대표님의 식견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하긴 그거 종목 들으면은 또 뷰가 달라질 수 바꿔질 있죠. 수 예. 있으니까 종목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전이 있죠. 자, 종목 이 들어보도록 종목은요? 하겠습니다. 네. 자, 블라인드 오픈. 테스. 여기는 반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라리 힌트를 그 뭐 노래 가사 뭐 땡땡형 아. 뭐 이런 식으로 들을 걸 사실 그랬나 봐요. 이거였으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약간 좀 놓치긴 다음에 했는데. 불러주세요. 네. 네. 아무튼 테스는요. 그 반도체 특히 이제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범용 레거시 반도체 쪽에 또 많이 쓰입니다. 그쵸. 여기는. 그런데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 레거시 반도체 가격 인상을 지금 최근에 단행을 했거든요. 이미 앞서서 지난달에 마이크론 쪽에서 가격 인상을 한번 했었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D램을 이제 12%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DDR5 같은 경우에는 5% 수준이긴 하지만 DDR4는 무려 이제 20% 정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무래도 DDR4와 DDR5 가격 차이 자체가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나기 때문에 DDR5는 이제 소폭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관련 이슈들은 이미 지난 2월, 3월 달부터 들려오긴 했었지만 4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 반도체 관세율이 발표가 또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미중 갈등이 봉합되는 이제 국면으로 가자마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2023년도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본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테스가 지난해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회복세를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장비가 상반기 지금 계속 또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주 소식들이 결국에는 매출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고객사 쪽에서도 낸드 수주분이 지금 3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를 본다면 테스 지금 시점에서 미리 좀 선심의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테스를 가지고 왔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금 25,000원 구간대를 못 넘어서 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5,000원 부근까지 거진 다 올라와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 그림 보면서 하반기까지는 무난하게 일단은 27,000원 구간대까지는 도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테스 오랜만에 또 보는 종목입니다. 또 전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려다가도 이게 뭐지 싶기도 하거든요. 내일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시죠. 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자, 이거만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할 수 있을지. 자, 과연 블라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데이터 분석. 자, 이렇게 글씨만 보면은, 활자만 보면은, 아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할 텐데, 저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초 지수 저점에서 제가 월초 지수 저점에서 매도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말 코스피 2,500포인트 위에서는 될 만한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손절을 포함한 수익본 종목과 손실 중인 종목을 같이 매도함으로써 될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월 초 외국인들의 매수, 선물, 현물의 매수가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조금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바닥일 때 체크했던 데이터가 무엇이냐? ADR, 과매도권입니다. 네. 빅스 지수가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PBR이 0.8배 수준으로 저밸류에이션입니다. 외국인들은 과매도권입니다. 결국엔 좋아질 일들이 오히려 더 데이터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지수가 반등할 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할 데이터들이 있죠.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꺾이고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102를 크게 돌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장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빅스 지수가 고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0 아래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모습이 줄곧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시면 24년 8월 5일자에도 마찬가지로 빅스 지수가 38.57을 기록하고 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장도 그 이후로 추세적인 하락을 했거든요. 단기 기술적 반등 이후에. 그런데 25년 4월 8일 52.33 빅스 지수를 기록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지금 했죠. 2600포인트 왔습니다. 이 이후에 추세적으로 하락할 건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우상향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데이터를 보시느냐. 달러 인덱스 100일을 돌파하느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저항을 받느냐, 빅스 지수가 17 이하로 내려와서 안정을 이어가느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느냐,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이야기,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우리나라는 대선입니다. 임기 초에는 이 부양책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아직까지 조금은 해볼 만하다. 결론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매도가 진정된다면 좋아질 일들이 조금 많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등을 보시면서 외인 매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와 빅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각각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까지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내일장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과연 무엇일지 블라인드 오픈. 로테이션. 뭘 좀 이제 돌리나요? 뭘 바꾸나요? 네, 뭐 앞서서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 뭐 외국인의 수급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쵸. 관세 그런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 가격도 또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관세 피해주로 부각이 됐었던 방산 조선주들은 지금 2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조정해 주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같은 이런 섹터들은 지금 수급 로테이션이 지금 돌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다만 지금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별 관세율 발표가 지금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유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조언도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전제 전점이 통과됐다. 이럴 때는 이제 수급의 로테이션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종목이 좀 움직이는지 그때그때 좀 체크하는 이 로테이션 전략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략 블라인드까지 함께 들어보면서 블라인드 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차트 허반석 팀장,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